국가 R&D 연구소의 행정 직무는 일반 기업의 행정 직무와 다르다. 이직할 때 연봉이 한 1,500 정도 깎이면서 실제로 천문연을 다녀보니까 연봉 1억 지방 근무, 연봉 5천 서울 근무. 5천? 하나, 둘, 셋.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미영입니다. 저는 한국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경욱이라고 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학사는 영문학 전공했고요. 석사는 심리학, 박수는 기술경영학. 그리고 현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국내 협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연구원은 국민들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수탁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주처간 협약이라든지 연구비 집행 관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저희 기관의 슬로건이 우주의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이 슬로건 진짜 멋있네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소위 말하는 공돌입니다. 학사는 화학공학을 했고요. 석사는 신소재공학, 박사는 기술경영학을 수료했습니다. 한 6년 정도 민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했었고요. 화학연에 들어와서 한 17년 정도 지금은 연구전략본부에서 부서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원 소개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학교 졸업 후 내가 정부출연연구원에 입사하게 될 줄 알았다. 둘, 셋. 저는 그 IT 업체에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잦은 야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 2010년 정도에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국무총리상인가 수상을 했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저에게 맞는 직무가 공고가 나 있어서 지원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6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과 관련 업무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니까 화학연구원을 저는 처음에 영어교육과에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다가 교생님 실습도 나가면서 나는 선생님과는 다른 적성을 가졌다, 버겁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기업 위주로 이제 찾아보다가 그중에 천문연구원을 택한 이유가 혹시? 솔직하게 제일 많이 뽑아가지고 출연진 중에서 그때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죠. 최고의 선택이었다. 국가 R&D 연구소의 행정 직무는 일반 기업의 행정 직무와 다르다. 셋. 셋다. 기본적으로 행정도 연구 베이스를 조금 요구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아직 출연에 와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 맡았는데 연구비 이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이제 예산 편성도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좀 종합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요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래요. 공공기관은 규정과 지침과 지켜야 될 선들이 민간 기업보다는 자율성이 조금은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직무 자체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공계보다 인문계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행정 직무 취업에 좀 더 유리하다. 둘, 셋. 짠 것처럼 저는 정확히 말하면 상관없다. 저는 이공계가 더 유리하다. 실제 연구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을 따지면 물론 문과 전공자분들이 훨씬 많죠. 연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많다. 저희 천문연구원의 경우는 실제로도 천문학과 출신 행정원분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사실 전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네, 똑같습니다. 저도 현 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은 적응력이다. 셋. 저는 원장님은 네. 홍보팀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내에서는 연구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타 부서와의 관계, 그리고 원외에서는 관련 유관기관 분들하고의 소통, 사람을 마음을 얻는 법, 이러한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꼼꼼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계약서를 살펴보는데 어떠한 규정을 따르고 연구 성과물은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수행기관이 귀속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참여 연구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홍보 기획이 필요하죠. 있고 전략 기획도 있고 뭐 경영 기획도 있고
근데 그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규정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하시는 기획력이나 이런 거를 발휘하기 조금 힘든 환경 같은데 저 같은 업무들이 약간 규정이나 막 절차적인 프로세스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가 저희 홍보관인데 이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사실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혹시 두 분은 뭐 이건 빼세요. 술자리 기획을. 회식도 중요하다. 네트워킹 기획이라고 하죠? 예, 그쵸. 저는 이렇게 공간을 뭐 창출한다는 이런 좀 거창한 것을 하진 못했지만 수탁과제 신청하고 이제 내부에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절차가 있어가지고 항상 문의를 저한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 사소한 변화를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죠. 연구 그것도 다 행정에서는 기획력이죠.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작은 변화를 그럼. 주는 게 가장 좋은 기획이고 그게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적응력. 그래 적응은 같은 단어인가? 그럼요. 나. 출연연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이다. 잘못 들었다. 두 분은 X예요? 예. 안정성이 아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에서 행정이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출연연이 조금 조직문화 좋기로 유명한 어디서 그런 소문이? 실제로 천문연을 다녀보니까 조직문화가 정말 좋다라는 걸 느낀 게 코어타임 근무제 딱 정해진 시간에만 필수적으로 근무하고 서로의 사생활도 존중해주고 터치 안 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출연 기관들 대부분 이제 코어 타임 제도하고 민간 기업보다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이제 민간 기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민간 기업이 정년에 대한 보장이 약간 힘든 시기였어요. IMF가 되게 컸었어요. 이직할 때 연봉이 한 1,500 정도 깎이면서 일로 왔었는데 그 정도의 마이너스를 감수했던 게 안정성의 가치가 최우선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용 환경이 지금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뭐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받아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더 보람을 느낄 것 같은 순간은 나 혼자 성과급 받기, 부처 외부에서 연구소에 주는 상 받기. 둘, 셋. 나 혼자, 아니 고민하다가 잘못된 아닙니다. 나 혼자 성과급 받기 들으신 것 같은데 이왕 인정은 받는데 그게 현금이면 상금 없는 상은 필요가 있나? 인사 포인트 있잖아요. 인사 포인트. 저도 약간 이걸 고려해서 X로 했는데 인사평가 시즌 때 딱 어필하면은 근데 이제 제작진에서 준비해준 예시가 연구소에 주는 상 받기였어요. 연구소에 우리가 나한테 말하는 주는 상이에요. 연구소에 주는 상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사실 나 혼자 성과급 받기가 출연연에서는 케이스가 없죠. 제가 전에 듣기로 뭐 상도 와, 받으셨다고. 진짜요? 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희 조직문화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전 직원 상대로 해가지고 칭찬 릴레이 같은 칭찬 거. 릴레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은 득표를 하긴 했어서 사실 동료들에게 받는 피드백이나 평가가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팀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보람된 순간이 더 많으셨어요. 네, 저는 한의학 산업 관련된 승인 통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통계청장상 수상한 경험이 있었는데 국가 승인 통계라는 거를 제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입사할 무렵에도 매년 기간평가를 했어요. 기간평가 담당 부장을 하면서 6년 연속 우수를 받았었어요. 제가 본부장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렵죠. 많은 출연연에 가서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제가 기간평가 강사로도 한 1년간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보람되고 그게 직접적으로 금융치료로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금융치료 못지않게 자존감 치료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 1억 지방 근무, 연봉 5천 서울 근무. 너무 차이가 연봉이 네, 크네요. 너무 저렇게. 커요. 5천? 그래도 둘, 셋. 셋다 오. 그렇죠. 저게 연봉을 택한 걸 수도 있고 또 대전에 대한 만족도를 또 대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전 참 좋죠. 도시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자녀를 키우기도 좋아요. 수도권에 살 때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슬로우 시티라고 그래서 이제 일명 노잼 도시라는 오명이 붙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고향이 제주도라 제주도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대전이 정말 저한테는 서울보다 더 좋은 곳 같아요.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이 확실히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좋잖아요. 저한테는 서울보다 더 좋은 곳. 평소 어떤 문화생활? 요즘 달리기에 취미를 가져가지고 달리기에는 서울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갑천이 더 좋지 아니 않나요? 한강에
당황스럽네요. 자연 풍경이 참 좋은데. 한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구소에 처음 입사할 때로 돌아가 자신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순환 근무에 대해서 다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저는 연구원에 입사했을 때는 한 6년 정도 정책팀에 계속 있었고요. 지금 한 3년 반 정도 홍보팀에 있는데 원래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수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떠날 때가 온 게 아닌가. 순환 근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기가 기관 평가 시즌이라서 평가 담당 부서는 지금 엄청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기관 평가가 그렇게 힘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업무를 이해하다 보면은 배려나 이해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 관점에서 그 일을 해봐야 기관 발전을 위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 순환 직무가 적절하지 않나. 한 가지만 30년 할 수는 없잖아요.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뭐 해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순환 하시게 된다면 어느 부서 다음에 예산팀 한번 가고 싶어요. 예산팀. 예산팀이 힘들기로 소문난 부서 숫자에 중에 강하신가 봐요. 아,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예산팀 하면은 약간 출연연의 전반적인 체계 이런 거를 예. 조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말씀. 네, 그래서 MBTI 대문자 I인 취준생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밥 먹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하면 어때요? 솔직히 네. 채용 공고에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면접관으로서 꼭 이것만 물어본다.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제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 받기도 했는데 기억나세요?